여보, 이리 와요. 또 그래요? 저 오늘 좀 피곤해요. 그러더니 남편의 얼굴이 평소답지 않게 변해버렸습니다. 64세에 그와 재혼하고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저를 생각해주는 그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너무 행복했죠. 하지만 그의 시도 때도 없는 스킨십과 요구에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 거절했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눈 뜨고는 못 볼 꼴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일로 인한 충격이 저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저는 64세 박미란입니다. 64세가 된 저에게 누가 다시 사랑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그런데 교회 권사님이 좋은 분이 있다며 소개팅을 제안하셨어요. 미란 언니, 이 나이에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냐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권사님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바람에 결국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정혜성 씨였습니다. 71세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자세도 반듯했죠. 대기업 부사장을 지내다 은퇴했다는 말에 괜히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동네 양장점 운영하다 문 닫은 아줌마인데 말이에요. 부인,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64세라고 하시는데 50대로 보입니다. 혜성 씨의 첫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 싶었습니다. 남편 생전에도 이렇게까지 달콤한 말은 해주지 않았거든요. 과찬이세요. 나이 들면서 거울 보기도 무서워지는데. 아니에요. 정말 품이 있고 우아하십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감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데이트로 이어졌습니다. 혜성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항상 제가 먼저 걷도록 배려해 주셨죠. 식당에서도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미리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란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약해뒀어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세심함에 마음이 자꾸 끌렸어요.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혜성 씨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에 깜짝 놀랐죠. 미란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시겠어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하는 게 훨씬 따뜻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건 아닐까요? 나이가 있으니까 더 빨리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아까워요. 혜성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시간을 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말했더니 처음엔 반대했지만 엄마 혼자 사는 게 더 걱정된다며 결국 찬성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용히 했습니다. 혜성 씨가 준비해 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혜성 씨의 칭찬에 또 한 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나이에도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신혼집은 혜성 씨가 마련한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미란 씨.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결혼 생활. 처음 몇 주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혜성 씨는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 주었고
퇴근하면 늘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꽃다발이나 케이크, 때로는 예쁜 스카프나 액세서리였죠. 오늘은 뭘 가져오신 건가요? 미란 씨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 목걸이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관심과 사랑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혜성 씨가 갑자기 회사 행사가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미란 씨, 오늘 우리 회사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제 부인을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정장을 차려입고 나서니 혜성 씨가 환하게 웃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동료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가 혜성 씨가 갑자기 핸들을 돌렸어요. 큰 길에서 벗어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꺼버리더라고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쉬었다 가면 어떨까 해서요. 이상했습니다. 회사 행사에 가는 길에 왜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는 건지. 하지만 신혼초라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도착한 곳은 아담한 한옥 별채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집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죠. 혜성 씨는 열쇠를 꺼내며 익숙하게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러 오는 곳이에요. 미란 씨와 함께 오고 싶었어요. 들어서자마자 혜성 씨가 문을 잠갔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창문에 있던 커튼을 모두 쳐서 밖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왜 커튼을 닫히는 거예요? 더 아늑하잖아요. 밖에서 보일 수도 있고요. 처음엔 로맨틱한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신혼부부니까 이런 깜짝 계획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회사 모임은 언제 가는 건지, 왜 이렇게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온 건지, 회사 행사는 언제 시작이에요. 그건 나중에 가도 돼요. 지금은 우리 시간을 보내요. 혜성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다른 뭔가 강렬하고 급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두 번째 일어났을 때는 의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지인 생일 파티에 간다고 하더니 또 같은 별채로 데리고 갔거든요. 똑같이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렸습니다. 왜 또 여기로 오는 거예요? 생일 파티는요? 미란 씨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집에서는 방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의미의 두근거림이 아니라 불안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가 되었을 때는 확실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핑계로 나가자고 하더니 결국 같은 곳으로 왔어요. 길 잃은 척하며 우연히 발견한 곳이라고 했지만 열쇠를 너무 자연스럽게 꺼내더라고요. 혜성 씨, 정말 우연히 온 곳 맞나요? 열쇠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아, 예전에 친구가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용하는 거고요. 대답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뭔가 준비된 답변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밖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였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세 번 연속 똑같은 상황이 우연일까요?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채 일들이 계속 신경 쓰이긴 했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옛날 단골 손님이 방문한다고 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집에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었거든요. 혜성 씨,
오늘 제 옛 고객분이 오세요. 오랜만에 뵙는 분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그래요? 잘 대접해 드리세요. 저는 서재에서 책 보고 있을게요. 혜성 씨가 다정하게 대답해 주니 안심이 되었어요. 손님용 원피스를 새로 구입해 뒀는데 구김이 좀 있어서 다림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리미판을 펼치고 전기 다리미를 켰어요. 온도가 적당히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원피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옷은 비싸게 주고 산 거라 망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온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다림질을 시작했어요. 원단이 부드러워서 조심히 해야 했습니다. 다리미 온도도 적절하게 맞춰가며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다렸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혜성 씨였습니다. 언제 서재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와 있었어요. 어머, 언제 오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미란 씨가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혜성 씨가 제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다림질 중이라 집중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다림질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해요. 다리미보다 내가 더 뜨겁지 않아요? 혜성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거칠고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더 꽉 껴안으면서 제 목 뒤쪽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혜성 씨, 정말 지금은 안 돼요. 손님 오시기 전에 이것부터 끝내야 해요. 하지만 혜성 씨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껴안으면서 제 몸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제 몸이 뒤로 밀려났어요. 어머나! 놀란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에서 다리미가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다리미가 원피스 위에 그대로 떨어진 거죠. 아! 소리를 지르며 급히 다리미를 들어 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원피스에 다리미 모양 그대로 검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옷 새로 산 건데. 다급하게 원피스를 살펴봤지만 복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타버린 부분이 너무 크고 선명했거든요. 손님 맞이하려고 특별히 준비한 옷이었는데. 미안해요, 미란 씨.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혜성 씨가 사과는 했지만 표정에는 미안한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 옷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만남인데 원하는 대로 차려입지 못하게 된 거예요. 손님이 오시기 3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오늘 방문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다음에 꼭 뵙기로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그 원피스는 정말 아까웠어요. 혜성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했어요. 심지어 저녁 준비나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별채에서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오늘의 일까지.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방해하는 거였어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동네장에 나가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왔거든요. 혜성 씨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것저것 신경 써가며 장을 봐야 했어요. 좋은 고기로 골라주세요. 우리 남편이 예민해서요. 정육점에서 한참을 고르고 채소도 하나하나 만져보며 신선한 것만 골랐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었어요.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고 저녁 준비까지 해야 했거든요. 혜성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는데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였어요. 갈비 핏물부터 빼야지. 찬물에 갈비를 담가두고 양념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배, 양파, 마늘을 곱게 갈고 간장과 설탕, 참기름까지 정성스럽게 양념을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몸이 금세 지치더라고요. 저녁을 차려놓고 혜성 씨를 불렀어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미란 씨 손맛이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한 보람이 있어요. 식사 후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저녁 9시가 넘었어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고 싶었어요. 미란 씨, 오늘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혜성 씨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그 표정을 보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몸이 힘들었어요. 혜성 씨, 죄송한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장보고 요리하느라 기진맥진해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부라고 해서 항상 같은 마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혜성 씨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목소리도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오늘만 좀 쉬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짧게 대답하고는 혜성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쾅 하고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자들은 이런 일에 민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잠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궁금해서 조용히 일어나 서재 문 앞으로 갔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성 씨가 뭐 하고 있는 걸까?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그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혜성 씨가 혼자서 노골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말이에요. 어머나!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왔어요. 급히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혜성 씨가 저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했어요. 옷을 정리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혜성 씨, 이게 뭐예요? 뭐가 어때서요? 이게 정상이에요. 미란 씨가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해결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혜성 씨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은 후로 혜성 씨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혜성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미란 씨, 오늘 친구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또 외출 제안이었어요. 요즘 계속 이런 식이라 조금 피곤했지만 거절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네, 같이 가요.
혜성 씨의 전속 기사인 한영수 씨가 운전을 맡았어요.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혜성 씨가 은퇴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모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차 안에서 혜성 씨는 계속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한 말들을 건넸어요. 하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인지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란 씨가 있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러워요. 과찬이세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계속 불안감이 맴돌았어요. 별채에서의 일들, 어젯밤 일까지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혜성 씨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영수 씨, 여기서 잠깐 내려주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잠깐 인사만 하고 올게요. 혜성 씨가 혼자 차에서 내려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대적인 오피스텔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 10분은 그냥 기다렸어요. 하지만 20분,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어요. 영수 씨, 사장님이 언제쯤 나오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영수 씨의 대답이 어쩐지 의미심장했어요. 가끔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더 궁금해졌습니다. 자주 이런 곳에 오시나요? 가끔요. 영수 씨가 머뭇거리더니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사장님 전 부인에 대해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혜성 씨는 전 부인에 대해 거의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만 했었어요. 별로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돌아가셨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영수 씨가 한참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 부인께서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어머나, 그게 무슨... 사장님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외도도 있었고요. 영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외도요? 네, 여러 여자분들과.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전 부인께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결국 전 부인이 우울증에 걸리시고 말을 잇지 못하고 영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부인,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말아야 했는데. 하지만 요즘 사장님 행동을 보니까 예전이랑 똑같아서.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별채에서 다른 여자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별채에서 다른 여자와 있었다고요. 그럼 제가 의심했던 게 맞았던 거네요. 언제요? 지난주에도 그저께도 부인과 함께 갔던 그 별채 말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다른 여자와 그곳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로맨틱한 장소라고 했던 거죠. 영수 씨, 정말인가요? 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부인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전 부인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외도까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상한 일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의 말을 듣고 나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혹시 영수 씨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1시간이 더 지나서야 혜성 씨가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어요. 오래 기다렸죠. 친구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길어졌어요. 네, 괜찮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정말 친구를 만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난 걸까요? 미란 씨,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별채에 들렀다 가면 어떨까요? 또 별채 얘기였어요. 영수 씨의 말을 듣고 난 후라 더욱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좋아요. 차 안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영수 씨는 백미러로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성 씨만 혼자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별채에 도착했을 때도 혜성 씨는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이제는 그 행동들이 너무나 뻔해 보였어요. 미란 씨, 여기 앉아요. 혜성 씨가 소파로 저를 안내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다른 여자와 만났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의심스러운 물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화장실이 급한 게 아니라 이곳을 좀 더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바닥을 유심히 보며 걸었어요. 혹시 뭔가 떨어진 게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뭔가가 있었습니다. 소파 아래쪽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빨간색이 살짝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천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뭐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꺼내봤어요. 빨간 실크 머플러였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이었고 여성용이 분명했어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건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빨간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색깔의 머플러를 산 적이 없어요. 이게 뭐지? 손으로 만져보니 고급 실크 재질이 확실했어요. 값비싼 머플러였습니다. 그리고 향수 냄새도 살짝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어요. 영수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별채에서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다고 했는데 이게 그 증거인 걸까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머플러가 누구 것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제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럼 혜성 씨가 다른 여자와 여기서 만났다는 뜻이에요. 미란 씨, 괜찮아요? 밖에서 혜성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머플러를 급히 손에 감췄습니다. 네, 금방 나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들고 나가서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결국 머플러를 옷 안쪽에 숨기고 나왔어요. 혜성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좀 더러워서 늦었어요. 그래요? 다음에 청소해놔야겠네요.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혜성 씨를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 모르게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머플러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옷 안에 숨겨둔 머플러가 화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별채에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혜성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지던 손으로 저를 만지고 있다니요. 네, 좋았어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저한테는 특별한 장소라고 했던 별채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혜성 씨가 서재로 들어간 후 저는 조용히 머플러를 꺼내봤어요. 다시 봐도 확실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사실을 가지고 따져 물어야 할까요? 빨간 머플러를 발견한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수 씨의 말, 전 부인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 머플러까지. 혜성 씨가 잠자리로 오려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댔어요. 오늘은 머리가 아파요. 어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혜성 씨도 걱정하는 척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짜증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미란 씨, 요즘 너무 자주 아프시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있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병원에라도 가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그 빨간 머플러를 몰래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식욕도 없어졌어요. 혜성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도 맛이 없었습니다. 요리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미란 씨, 요즘 음식 맛이 영 아니네요. 죄송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럼 컨디션 좀 챙기세요. 이러면 곤란해요. 혜성 씨의 말에서 배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불편함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어요.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야위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전 부인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혜성 씨의 과도한 요구와 외도를 견디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겠죠.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고. 전 부인처럼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성 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용기를 냈어요. 혜성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이혼하고 싶어요. 혜성 씨가 커피 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너무 쿨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화를 내거나 만류할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미란 씨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혜성 씨에게 그냥 교체 가능한 존재였던 거예요. 사랑이나 애정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란 씨도 몫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사업 계약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감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혜성 씨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아파트 매매 대금의 일부와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혜성 씨는 담담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미란 씨 수고했어요. 마지막 인사도 정말 건조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그 빨간 머플러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결국 혜성 씨에게 따져 묻지는 못했지만 이미 상관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몇 달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저는 혜성 씨 인생에서 그냥 잠시 지나간 소모품이었던 거예요. 전 부인이 그랬듯이 다음에 또 다른 여자가 올 거겠죠.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끝까지 버티지 않고 빠져나왔으니까요. 65세에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성 씨와 헤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원룸으로 이사와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받은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일부는 작은 양장점을 다시 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야위었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혜성 씨와 살 때는 매일 긴장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동네에서 작은 상가를 구했어요. 예전 양장점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저 혼자 하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양장점 하시는 거예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네, 작게나마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잘 됐네요. 이 동네에 양장점이 없어서 불편했거든요. 재봉틀을 설치하고 원단들을 정리하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남편과 함께 양장점을 운영하던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죠. 이제 다시 시작이야. 며칠 후 간판을 달았어요. 미란 양장점이라고 썼습니다. 소박하지만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보니 뿌듯했어요. 옛날 고객들에게 연락해 봤어요. 다들 반가워하며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요즘 옷 수선할 곳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죄송해요.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이제 다시 열심히 할게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혜성 씨와 살 때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도 힘들었거든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었으니까요. 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바늘이 천을 지나가는 소리,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역시 이게 내 자리야.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반찬 배달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이런 분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혜성 씨와 살 때는 저 자신을 잃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어요. 아무도 제 시간을 간섭하지 않으니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내 마음이야. 그런 생각을 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몇 달이 지나자 양장점도 안정되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사장님 손재주가 정말 좋아요. 다른 데서 망친 옷도 여기서 고쳐주거든요. 감사해요. 정성껏 해드릴게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미란 씨, 저희가 어르신들 옷수선 봉사를 하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옷을 고쳐드렸어요. 무료였지만 더 보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옷이 새 옷 같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옷 버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거든요.
65세가 되었어요. 생일날 혼자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습니다. 미란아, 새로운 인생을 축하해. 혼잣말을 하며 촛불을 불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혜성 씨와 살 때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혜성 씨가 저에게 한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제 일상을 간섭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이 든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황혼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삶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65세에 찾은 이 자유가 저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합니다.